안녕하세요, 한솔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 오랜만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저는 어릴 적부터 진짜 바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. 요즘에는 사실 시각장애인 되고 기억력 좋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지만, 어릴 적에는 제가 뭐 이런 칭찬 꿈도 못 꾸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. 어릴 적 바보라고 들었던 저의 삶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사실 저 스스로도 어릴 적에 나 진짜 머리가 너무 안 좋은 건가? 나 왜 이걸 못하지?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반에서 소위 말하는 약간 뒤에서 논다 라는 학생이었어요.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이제 새벽 3시, 4시에 아빠가 갑자기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. 일어나라고. 그래서 왜지? 하는데 수학책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식탁에다가 저를 앉혀놓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데, 어떻게 풀겠어요? 사실 뭐 그렇게 풀 거였으면 진작 시험 시간에 풀어서 좋은 성적을 맞아왔겠죠. 근데 못 푸니까 또 엄청 혼났어요. 그게 저한테 너무 괴로운 거예요. 그래,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, 이제 또 세 번째 어머니에게는 저보다 나이가 3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었어요. 근데 뭐 이제 거기는 뭐 90점, 95점을 맞아오는데 저는 뭐 60점, 70점을 맞아오니까 또 막 이제 세 번째 어머니도 저에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? 얘 봐라.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? 비교가 계속 되니까 진짜 왜 그러게 나는 쟤보다 못할까?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살다가 6학년 1학기 때 뭐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큰엄마, 큰아빠네 집에 가서 살게 됐죠. 이건 여러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, 이제 큰엄마, 큰아빠네 집에 가면서 제 안에서 근데 고민이 있었어요.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가는데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? 가서도 공부를 못하면 어쩌지? 그래도 큰엄마, 큰아빠네 집에서는 좀 공부 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, 내가 뭐 잘한다고, 잘하고 싶다고 이게 잘해지는 게 아닌데, 막 그런 괜한 걱정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그 학원에 가면, 학원에서는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 놓더라고요. 학생 성적별로.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거기서 가장 낮은 반에 이제 배정이 됐어요. 역시 이제 서울에 와서는 더 못하면 어쩌지? 30등이 40등 되면 어쩌지? 진짜 이런 걱정도 됐었어요. 그렇게 6학년 2학기 첫 서울의 중간고사가 시작됐죠. 그 전 초등학교들에서 그냥 시험 풀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제 느낌대로 이제 풀었고, 뭐 이제 결과를 기다렸죠. 결과는 한 1, 2주 후에 잔인하게도 학교 앞에 초등학교 때 그 커다란 TV 있잖아요. 그때 거기다가 등수를 띄워주는 거예요. 쭉. 진짜 쪽팔리다. 아래에서부터 내 숫자 어딨지? 내 이름 어딨지? 하면서 계속 보는데 TV 화면을 안 보이는 거예요. 아래쪽에. 진짜 더 아래쪽에서 봐야 되나? 하다가 맨 위를 딱 봤는데 1에다가 옆에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. 뭐지? 아닌데? 왜 내 이름이 잘못 써 있는 건가? 저는 진짜 그때 보고도 못 믿었거든요. 그 TV 화면 1 옆에다가 제 이름하고 옆에 평균 점수가 써 있는데, 평균 점수가 98점 얼마인가? 그러니까 전체에서 2개인가 3개인가 아마 틀렸어요. 제가 1등을 한 거예요, 인생에서 처음으로. 그 순간에 이거 잘못된 것 같다.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? 선생님, 이거 성적 잘못 나온 것 같다고.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시험지도 다 나눠줬었어요. 근데 진짜로 다 맞았더라고요. 뭐지? 이거 나 의심받는 거 아니야? 뭐 컨닝했다고? 근데 2등이랑 평균도 한 7점? 뭐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건 베꼈다고 하기에도 내가 좀 잘하긴 한 것 같은데.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서울에 와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뭐 특별한 거 전혀 없었고, 제 머리가 갑자기 비상해진 것도 전혀 아니었고, 큰엄마 큰아빠네서는 전 정말 사실 상상도 못한 어떻게 보면 환경이었거든요. 저한테는 큰엄마 큰아빠네 집에 살기 전에는 맨날 집에서 아무도 없으니까, 밥도 없고 뭐 밥을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제 혼자 밥을 어떻게 먹지? 이런 고민과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,
그 속에서 공부할 생각을 잘 못했어요. 근데 이제 큰엄마 큰아빠네 집에서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일단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늘 밥이 있었어요. 그리고 밥을 함께 먹었어요. 함께 먹지 않더라도 학원 갔다가 와서 늦게 오더라도 밥은 먹고 하라고, 늘 밥은 먹고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아, 공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원할 때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거구나. 이게 확실하진 않겠지만 공부를 내가 어쩌면 못했던 건 환경 때문이 아니었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 그렇다고 제가 천재라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나에게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,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줬었다면.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고도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을 때 맹학교에 가서도 전 제가 스스로 원해서 공부했거든요.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한 번쯤 나눠보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나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자기 자신을 믿어도 된다, 지금 당장 못해도 된다. 왜냐면 언제든지 내가 선택해서 했을 때 그 타이밍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를 거기 때문이다. 여러분도 늘 여러분 믿으시고, 아무튼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또 만나요. 안녕.